하동의 새벽 공기는 늘 서늘했지만 1992년 12월 29일 그날은 유독 매서웠다. 비좁은 시골집 처마 밑에서 한방눈을 바라보던 3살배기 손용빈은 아직 세상이 자신에게 어떤 시련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부모님의 잦은 다툼이 골목을 메울 때마다 그는 할머니의 품으로 달려가 귀를 막았고, 그때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손자를 꼭 끌어안으며 우리 비나, 별은 항상 밤이 깊을수록 빛난단다라고 위로했다. 그 어린 소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도 언젠가 반짝일 수 있을까 꿈꾸곤 했다. 13살이 되던 해, 귤처럼 따스한 엄마의 목소리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이혼 서류에 찍힌 차가운 도장이 한 가정의 웃음과 함께 사라지는 소리를 내며 엄마를 따라 나가지 못한 비나는 그 길로 할머니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새벽마다 울리던 어머니의 자장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비나의 귓가에는 빈틈없이 공허함이 메아리 쳤다. 그리고 그 공허함을 채운 것은 낯선 정막과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마당 뒤쪽 밭에서 스피커처럼 울려 퍼지던 멜로디였다. 할머니는 낡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빨랫줄 사이를 분주히 오가며 어린 손자를 불러 세웠다. 비나야, 이 노래가 들리지? 너도 한번 따라 불러봐라. 그렇게 틀어놓은 노래는 박구윤의 흙이고였고, 비나는 처음엔 수줍어 멀찍이 서 있었지만 노랫말이 자신의 상처를 찌르는 듯한 기묘한 전율을 느끼며 천천히 입술을 떼었다. 첫 소절이 입에서 흘러나온 순간 할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였다. 그 목소리는 아직 가느다랐지만 할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의 목소리 같았고, 비나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의 손길처럼 따스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 비나는 항상 기계 설비 도면 위에 손을 놀리며 이 선이 내 인생까지 설계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교실 뒤편 창문에 붙어있던 전국 청소년 가요제 포스터는 그에게 매일 말을 걸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도면은 이게 아니잖아. 결국 망설임 끝에 비나는 친구 몰래 참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무대 위 조명 아래 선 순간 그동안 쌓아둔 울분과 그리움, 외로움이 한꺼번에 폭발하듯 노랫말이 흘러나왔다. 박구윤의 흙이고가 공기를 흔들자 관객석은 숨을 삼켰다. 대의 결과는 대상, 그 한순간이 비나 인생의 축을 통째로 돌려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특별 전형 같은 건 없었다. 하동에서 창원으로, 창원에서 연암공대로 이어진 비나의 발걸음은 여전히 공장 기름 냄새를 흠뻑 머금은 일터로 향했다. 새로운 기계를 세팅할 때마다 철판이 맞물리는 소음 뒤로 다듬이라는 가락이 귀에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그 소리는 실제로 세상에 울려 퍼졌다. 첫 싱글 다듬이가 발매되던 날, 그는 공장 로커룸에서 작업복 단추를 떨리는 손으로 풀며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스피커에 흐르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철야 근무로 굳은 살이 박인 손바닥이 서럽게 떨렸다. 드디어 노래가 나를 부르는구나. 그러나 데뷔는 결코 반짝이는 조명만을 약속하지 않았다. 지역 방송과 행사장을 전전하던 시절, 한여름 행안 체육관에서 울려 퍼진 그의 노래는 팬보다 빈 의자가 더 많이 들어주곤 했다. 행사비도, 스텝도, 화려한 분장도 없었다. 수건 한 장 달랑 들고 무대에서 내려온 그에게 할머니는 들판 끝 푸르스름한 새벽빛 같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비나, 손뼉은 서서히 모여드는 거란다. 내 목소리는 별처럼 오래 빛날 거야. 할머니는 자신의 얇은 지갑 속 마지막 용돈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여비라도 보태라 했다. 주름진 손에서 전해진 온기는 번쩍이는 무대 조명보다 따뜻했다. 그리고 기회는 다가왔다. 미스터트롯 예심장. 비나는 단번에 본선 진출의 꿈을 꾸었으나 첫 시즌의 벽은 냉혹했다. 예선 탈락이라는 글자가 전광판에 뜨자 그는 뒤돌아 무대를 내려오며 할머니 사진이 박힌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봤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밖은 초겨울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비나의 눈시울은 봄비처럼 뜨거웠다. 실패는 그의 심장에 불씨를 남겼다. 다음 도전을 위해 사투리 억양을 다듬고 한 곡을 1000번씩 부르며 모간이 까지는 날도 있었다. 우유 한 모금에 꿀을 타 마시며 또다시 연습실 불을 밝혔다. 마침내 트로신이 떴다. 무대에서 4위까지 올라가자 객석 초록 응원봉이 바다처럼 출렁이기 시작했다. 고개 숙여 인사하던 순간 관객석 8열쯤에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 한 분이 수줍게 손수건을 흔들었다. 비나는 그 모습에서 본인의 할머니를 떠올렸고
심장이 무너져 내릴 듯 뜨거워졌다.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그는 객석을 향해 절을 올렸다. 할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미스터 트롯 3 본선 무대였다. 그가 할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라는 자작곡 서두를 일조리며 눈을 감자 쓸쓸했던 하동 골목과 낯설었던 공장 야간 등 그리고 할머니의 흔들리던 손이 노랫가락 속에서 춤을 추듯 떠올랐다.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 심사위원석에 앉은 장윤정의 눈가가 젖었고 완성형 가수란 찬사가 낙엽처럼 쏟아졌다. 전광판에는 오라트가 번쩍였다. 환호가 폭죽처럼 터지자 그는 마치 오래된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울음을 삼켰다. 그 울음에는 할머니의 주름진 웃음, 어머니의 빈자리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소년 비나의 처절한 고독이 뒤섞여 있었다. 무대를 내려오자 대기실 모니터 앞엔 깜짝 손님이 서 있었다. 흰 장갑을 쓴 손으로 스케치북 한 장을 들고 있던 그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다. 비나, 엄마가 보고 싶었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세리머니보다 찬란했다. 얼어붙었던 시간은 그 한 문장에 녹아내려 모니터 화면까지 촉촉하게 물들이는 듯했다. 비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에 이마를 대고 엉엉 울었다. 카메라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고 영상은 다음날 아침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미스터 트롯 3 눈물의 재회, 손비나 모자 상봉 순간. 방송이 나간 뒤 하동 읍내마트 앞 전광판에는 우리 비나 우승가자 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낡은 버스정 류장조차 연분홍 종이꽃으로 뒤덮였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이 꺼지면 비나는 여전히 녹슬어가는 연습실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말했다. 무대는 내 과거를 씻어주는 강물이고 관객의 박수는 내 미래를 비추는 별빛이다. 할머니의 빈방 침대마대는 트로피 하나와 모서리가 닳아버린 성경책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비나는 그 앞에서 매 공연 전 기도한다. 할머니, 이번에도 저를 빛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지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2025년 가을 서울 앙코르 콘서트 마지막 앙코르 곡으로 그는 다시 자작곡을 불렀다. 할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과 어머니가 딸린 손을 잡아주던 장면이 흐르고 관객석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물로 가득했다. 노래 끝, 객석 중년 여성들이 일제히 기립해 흰 손수건을 흔들었고 청춘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 하동 밤하늘을 재현했다. 그 순간 비나는 확신했다. 노래는 상처를 헝겊처럼 감싸고 마음의 틈새를 금장으로 수놓아 준다는 것을. 지금 그는 무대 위에 설 때마다 할머니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린다. 별은 밤이 깊을수록 빛난다. 어린 시절 골목 끝에서 울려 퍼지던 할머니의 음성은 이제 대형 공연장 스피커를 타고 수천 관객의 가슴 속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그 가슴마다 하나씩 작은 별이 켜진다. 비나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노래한다. 할머니,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당신들이 내 안에서 노래가 되어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는 외로운 소년의 울음이 아니다. 부모님의 이혼, 할머니의 품, 공장 바닥에 흘린 땀방울, 무수한 밤샘 연습, 모든 고난과 눈물이 한데 모여 손비나라는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할 찬란한 별빛이 되었다. 그리고 그 빛은 앞으로도 끝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며 잊혀질 뻔했던 사랑과 꿈의 이름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